대한민국이 우리 가게가 똑똑해집니다. 본 영상은 2021년 소상공인 기술보급 사업 참여를 위한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 공고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내용은 지원사업에 대한 개요와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 개요, 신청 방법 및 절차, 평가 및 발표, 서류 작성 요령, 유의사항 및 문의처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 AR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이란 지원 사업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상점을 말하는데요. 스마트 시범 상가는 이러한 스마트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를 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모집 공고를 통해 스마트 시범상가 100곳을 선정하고 시범상가 내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 기술 또는 스마트 오더 도입을 지원합니다. 또한 시범상가 15곳에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시범상가는 기술 도입 유형에 따라 복합형 상가와 일반형 상가로 구분됩니다. 복합형 상가는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 오더를 모두 도입하는 상가를, 일반형 상가는 스마트 오더만 도입하는 상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키오스크, 서빙 로봇, 스마트 미러, 3D 프린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헤어숍이나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스마트 미러를 도입해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머리를 자르거나 옷을 입지 않아도 스마트 미러가 고객이 원하는 머리나 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요. 음식이라면 주방에서 손님 테이블까지 서빙을 해주는 서빙 로봇을 도입해 식당의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오더는 무엇일까요? 대중에게 익숙한 스마트 오더의 대표적인 형태는 배달 어플을 통한 주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스마트 오더의 방식은 더욱 다양합니다. 테이블에 부착된 QR코드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 테이블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주문하는 것 역시 스마트 오더입니다. 이처럼 비대면 주문, 그리고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스마트 오더라고 말합니다. 앞서 스마트 시범상가는 도입 기술의 유형에 따라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 상가에 스마트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상점이 많다면 복합형 상가로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 오더만 도입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상가라면 일반형 상가로 신청하시면 되겠죠?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5개 광고를 말합니다. 흔히 지하철 역사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점가 안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기를 희망하신다면 관련 양식을 작성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단, 반드시 복합형 또는 일반형 상가를 신청하는 시범 상가여야 합니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 사이니지 보급 상가에는 스마트 시범 상가 내 상점의 위치, 취급 제품, 지역 명소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사이니지를 설치, 지원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청 방법을 비롯해 시범 상가별 선정 및 지원 규모, 지원금, 기술 도입 방법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 규모와 지원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스마트 시범상가는 총 10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중 스마트 기술과 오더 모두를 도입하는 복합형 상가는 40곳, 스마트 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는 60곳을 선정합니다. 이 중 복합형 상가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선도형 점포가 있습니다. 선도형 점포는 다수의 기술기업과 연계,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상점을 말합니다. 이곳은 시범상가 내 기술 도입 모범 사례로 활용할 만큼 공급가액 기준 국비를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일반 점포의 국비 지원 규모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455만 원입니다.
물론 일반 점포 역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의 선택에 따라 한 가지 기술만 도입해도 됩니다. 하지만 선도형 점포는 반드시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포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지원 규모도 궁금하시겠죠? 스마트 시범상가 한 곳을 기준으로 일반 점포는 최대 47곳, 선도형 점포는 3곳까지, 스마트 오더를 도입하는 점포는 최대 150곳까지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원금입니다. 먼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일반 점포는 공급가액 기준 최대 455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도형 점포는 1,400만 원이며 스마트 오더는 점포당 최대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부담금입니다. 스마트 오더는 100% 국비 지원으로 별도의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금 이상의 스마트 오더를 도입할 경우 그 차액금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겠지만요. 하지만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상점은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의 70%만 국비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30%는 소상공인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300만 원인 기술을 도입한다면 210만 원은 국비로, 90만 원은 소상공인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국비 최대 지원금 이상의 기술을 도입한다면 국비 최대 지원 금액을 뺀 만큼 소상공인이 부담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800만 원인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면 국비는 최대 지원금인 455만 원, 약 5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인 345만 원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선도형 점포도 스마트 오더를 도입하는 점포도 국비 최대 지원 규모와는 다를 뿐 같습니다. 다만 이 자부담은 지자체 또는 상인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일 지자체가 소상공인의 자부담을 지원한다면 선정 시 가점 요인으로 활용되니 사업 신청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합형 상가 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상점은 스마트 오더도 도입할 수 있으니 이 점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사이니지를 도입하는 상점가의 선정 규모는 최종 선정된 시범상가 100곳 중 15곳으로 2대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 보급하는 수행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 지원할 계획이므로 상점가에서 별도의 기술 기업을 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시범상가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대상, 역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범상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여야 하는데요. 조직화된 사업 주체란 상인회나 번영회와 같이 상권 내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직이 없는 상권이라면 협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시범상가의 상인 조직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개 이상의 상점이 밀집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앞서 안내드린 상점별 최대 지원 규모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규모가 작은 상점가의 경우 같은 관내 시장 또는 상점가와 연합해 신청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범상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시범상가 대표 조직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지원사업의 참여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절차상 시군구에서 광역시도를 거쳐 공단으로 공문을 발송해야 하므로 행정 소요 기간을 고려해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 도입을 희망하는 시범상가라면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를 통해 사이니지 설치 희망 장소가 5개 시설물 설치 허가가 가능한 곳인지 전기 사용은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의 자부담을 지원하는 것은 시범상가 평가 우대사항인 만큼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에서 스마트 상점의 자부담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스마트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스마트 상점을 모집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사업 신청은 상점가가 하지만 지원 대상은 상점가 내 소상공인입니다. 시범상가의 대표 조직은 상가에 이러한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자체적으로 스마트 상점을 모집, 선정의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이 아니거나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지원 제외 업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점,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상점,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점은
지원 제외 대상이므로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스마트 상점을 선정해야 합니다. 스마트 상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기술 풀에서 어떤 기술을 어떤 기업과 도입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풀에서 선택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단에 연락해 협의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스마트 상점이 점포 또는 업종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 기술 또는 스마트 오더를 검토하고 나면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의 보유 기업들과 컨택합니다. 이후 협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면 됩니다. 도입 기술과 업체가 확정되면 스마트 상점은 시범상가 대표 조직에 도입 기술명, 도입 가격, 기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대표 조직은 이러한 내용을 취합해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서, 운영 계획서, 스마트 상점 명단,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군구는 사업 신청뿐만 아니라 최종 선정된 시범상가의 현황 및 성과, 사후 관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범상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사항들을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시범상가의 소상공인 자부담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지원을 확정할 경우 지방비 투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자부담 지원은 광역시도에서도 가능하므로 만일 광역시도에서 자부담을 지원한다면 시군구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시범상가에서 제출한 서류가 양시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사후관리 확약서를 작성해 광역시도로 공문 발송합니다. 광역시도 담당자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해 스마트 시범상가 총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관할 시범상가의 소상공인 자부담을 광역시도에서 지원한다면 지방비 투자 확약서도 작성합니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공문 발송하고 원본은 우편 발송하면 사업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5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은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공단으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우편 발송은 우체국 소인 기준 5월 17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신청 기간 내 공문을 제출한 시범상가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최종 심의 순으로 3단계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는 사업 이해도와 기대 효과,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의지 등을 평가 항목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이때 서류평가 평점 60점 미만인 상점가는 현장평가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운영계획서 등을 충실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 심의는 서류평가 점수 40%, 현장평가 점수 60%, 가점 최대 10점을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적합성, 지속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해 스마트 시범상가를 최종 선정합니다. 평가 우대사항은 지방비 지원, 도입기술 다양화, 상권 르네상스 선정 여부, 간편결제 환경 조성 여부이며 제출 서류 양식과 세부 내용은 해당 화면과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시범상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지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지사항 1967번에 게시된 2021년 스마트 시범상가 공고글의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출 서류 및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식 1번 스마트 시범상가 총괄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광역시도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기초지자체명에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시군구를 기재하고 시범상가명과 상인회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담당자 정보는 총괄 신청서를 작성한 광역시도 담당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장 하단의 첨부 서류는 실제 첨부된 서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신청상가의 대표 조직인 상인회 또는 번영회 등이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신청 시범상가 유형을 체크합니다. 복합형 상가와 일반형 상가 모두를 신청할 경우 두 곳 모두에 체크하면 됩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를 희망할 경우 바로 밑 희망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대표 조직 정보는 신청 상점가의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조직 정보를 모두 작성한 뒤에는 조직 대표인 회장의 이름과 날인 후 시군구 담당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두 곳 이상의 상가가 연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대표 상가를 지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상가 대표 조직 정보의 상가명은 연합한 곳을 모두 기재하고 대표 상가를 가장 앞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직명 및 회장, 실무자 연락처 등은 대표 상가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시범 상가 중 복합형 상가의 운영 계획서입니다. 복합형 상가 신청을 희망하는 시범 상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범 상가명에는 신청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연합하여 신청한 경우 대표 상가명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 신청 개요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상점 수는 시범 상가에 있는 전체 상점 개수를, 스마트 상점 수는 스마트 기술, 스마트 오더를 도입할 스마트 상점 개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사업비 사용 계획서는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총 사업비를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스마트 기술의 경우 실제 시범 상가 내 스마트 상점이 제출한 소요 예산 금액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 650만 원인 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상점이 40곳이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0만 원에 40을 곱해 2억 6천만 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국비에는 650만 원에 70%인 455만 원에 40을 곱해 1억 8,200만 원을 기재하고 자부담에는 650만 원에 30%인 195만 원에 40을 곱해 7,800만 원을 기재합니다. 다만 지방비를 지원받는 시범상가의 경우 지방비 지원 비율을 고려해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자부담을 10% 지원한다면 650만 원의 10%인 65만 원에 40을 곱해 2,600만 원을 기재하고 소상공인 자부담에는 650만 원의 20%인 130만 원에 40을 곱해 5,200만 원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총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항목에 기재한 금액의 합계와 동일해야 합니다. 스마트 오더는 더욱 쉽습니다.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비에만 소요 예산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인 스마트 오더를 도입하는 스마트 상점이 50곳이고 35만 원인 스마트 오더를 도입하는 스마트 상점이 50곳이라면 30만 원에 50을 곱한 값 1,500만 원과 35만 원에 50을 곱한 값 1,750만 원을 더해 총 3,250만 원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국비 지원 최대 금액인 35만 원 이상으로 스마트 오더를 도입하는 상점이 10곳 있다면 10곳의 차액을 모두 더해 스마트 오더 자부담에 기재하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 총 사업비는 국비 금액과 동일하게 3,250만 원을 기재하면 되지만 후자의 경우 이 금액의 자부담 합계를 더해 기재하면 됩니다. 도입 필요성은 스마트 시범 상가를 신청하게 된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에 대한 고객 수요가 증가해 스마트 기술 또는 오더를 도입해야 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상권 분석은 사업을 신청한 스마트 시범 상가의 특징이나 장점, 상권 활성화 정도, 월평균 방문 고객 수, 주변 여건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스마트 시범 상가로 선정되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경우에 파급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 및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에는 스마트 시범 상가로 선정된 후 실제 사업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하면 됩니다. 시범 상가 기술 도입 현황, 선정 후 사업관리 방안을 기재하되 기술 도입부터 설치까지 추진 일정 등을 명시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계획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상점들이 도입한 기술을 활용한 시범상가 운영 방안이 있다면 그 역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스마트 상점 육성을 위한 추가 지원 계획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내용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리 방안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원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후속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입받은 기술은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만큼 5개년 사후관리 방안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외에도 스마트 상점과 상인회, 지자체가 보급 기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기재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한 스마트 기술의 유지 보수를 위한 지방비 활용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범상가에서 자체 운영비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면 자금 조달 방법 및 예산 활용 배분과 같이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보급 후
현장 점검 운영 계획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시기나 점검 방법, 점검 후 결과에 대한 보고 등과 같은 내용이면 됩니다. 기타 항목에는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불공정 거래란 브로커나 기술 업체 등의 사업 대리 신청, 리베이트, 페이백과 같은 부당 개입, 시범상가 또는 스마트 상점이 기술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기술 보급 이외에 부당한 업무 요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밖에 추가 내용 작성을 희망한다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시범상가 중 일반형 상가의 운영계획서입니다. 일반형 상가 신청을 희망하는 시범상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요령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스마트 시범상가를 신청한 상점가 중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를 희망하는 상점가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시범상가의 면적은 신청 상점가의 전체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설치 장소는 반드시 시범상가 면적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 장소의 현장 사진은 현장 평가 시 평가 참고 자료를 활용하므로 실제 설치 가능 장소의 사진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설치 장소가 다수일 경우 현장 사진 칸을 늘려 추가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진 밑에는 설치 장소의 위치와 특징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획서 일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시범상가 운영계획서와 유사하므로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스마트 상점 명단은 시범상가로 선정될 경우 기술을 도입할 상점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청한 시범상가 유형에 체크해 주시고 스마트 상점의 점포명, 사업자 번호, 대표자, 업종, 연락처, 도입기술 및 소요 예산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도입기술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기술풀에 분류되어 있는 스마트 오더 분야를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오더는 크게 웹 앱 기반, QR코드 기반, 태블릿 기반, 기타로 나뉘며 이 중 스마트 상점이 선택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분야로 작성하면 됩니다. 스마트 오더의 경우 최대 150개 점포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공된 양식의 칸이 부족하다면 추가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소요 예산은 반드시 기술 보유 기업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스마트 기술 도입 상점 명단도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오더 도입 상점 작성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상점명, 사업자 번호, 대표자, 업종, 연락처, 도입 기술 및 소요 예산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도입 기술에는 오더와 같이 기술 분야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하는 기술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나 스마트 미러와 같은 기술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소요 예산 금액에 공급가액과 VAT를 분리해 기재해야 합니다. 스마트 상점은 반드시 기술 기업에 문의해 공급가액과 VAT 금액을 확인하고 분리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양식 2,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서에 기재하는 상가 대표 조직의 회장, 실무자와 스마트 상점 명단에 기재된 소상공인 모두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스마트 시범상가 사후관리 확약서입니다. 2021년도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 종료 이후에는 모든 성과물이 지자체 소유로 이관됩니다. 스마트 시범상가 사후관리 확약서는 이러한 사업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필수 서류로 시군구 기초지자체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시범상가 지방비 투자 확약서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의 자부담을 지방비로 지원할 경우 작성하면 됩니다. 지방비를 지원하는 주체에 따라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자부담의 지방비 지원은 선정 시 우대사항으로 해당 확약서가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지방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경우 반드시 부침 3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서 표준안은 시군구가 관할 지역 내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 공문을 광역시도로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이니만큼 반드시 이 양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지원 제외 업종입니다. 참고 2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들은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스마트 기술 또는 오더 도입을 희망하는 스마트 상점은 사업 신청 전 반드시 참고 2 자료를 숙지해 신청 점포의 업종이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닌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신청서와 기술서 등 제출 서류상 허위 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 결정 취소, 국비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신청 점포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장 평가 절차에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넷째, 최종 선정 과정에서 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 대리 신청, 리베이트, 페이백 지급, 끼워 팔기 등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처입니다. 공고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기타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곳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지사항 1967번 게시글의 운영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 참여를 위한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스마트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상점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